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은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5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214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720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 3%대 급락세, 그리고 중국 증시는 평균적으로 2%대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소식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1% 가깝게 하락합니다. 2125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오늘도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일단 어제 장에서는요,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 마이크론의 감산 결정과 함께 최근에 급등한 바 있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2%대 하락세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4%대 급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2% 가깝게 다시 한번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4,6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늘 보합권 예상됩니다. 72,000원 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최근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36,7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어제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1% 이상 하락하면서 362,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차 어제 3%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장도 좋지 않았지만요. 소나타 출고 지연 소식이 있었죠. 오늘 1%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12만 원 선 이탈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만 8,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장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하락폭 크지는 않았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9만 8,500원 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2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7%의 추가 하락세 예상됩니다. 33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5만 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생활건강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1.6%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는 오늘 1%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12만 4,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SK텔레콤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0.59%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25만 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한지주는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42,000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전력 어느새 13위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요. 31,3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모비스 어제 3% 넘는 급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2% 추가 하락세 예상됩니다. 20만 원 선까지 현재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20만 원 선 오늘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물산 어제 1% 넘게 빠졌는데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만 6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16위부터 2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 어제 2% 가깝게 빠졌는데요. 오늘 2%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6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1% 넘는 추가 하락세 예상됩니다. 18만 9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 SDS 어제 2%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1%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22만 5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KB금융 오늘 0.7%대, 그리고 삼성생명은 오늘 1% 가깝게 하락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1위부터 15위까지 한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 전부 다 하락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34%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729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혼조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1%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0.1%의 강보합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69,0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CJ ENM 어제 3% 넘게 빠졌습니다. 이제 24만 원 선에서 어느새 21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신라젠이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그대로 회복하는데요. 69,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어제 4% 가깝게 빠졌고 포스코캠텍 어제 6%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포스코캠텍이 6만 원대 겨우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가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0.6%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어제 1% 넘게 빠졌는데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54만 원 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89,9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펄어비스가 어제 2% 넘게 빠졌는데 오늘 1%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56,2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순위권에는 변동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초가 공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더 좋은 비즈온인데요. 동사의 신제품인 대기업향 ERP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품이 향후 동사 실적을 견인할 전망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제품의 매출 증가는 신규 시장의 개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4분기 실적 매출 둔화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이 나타났었고 최근에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애플 카드 등 콘텐츠 관련된 그런 새로운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클라우드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새롭게 런칭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동사는 ERP와 관련된 클라우드를 하는 회사이고 ERP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써야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적인 연속성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이 클라우드 시장, 우리나라에서는 더 좋은 비전이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강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B2B 시장에서 계속해서 작년에는 현대백화점 그룹 물량을 수주를 했고요. 계속해서 대기업 ERP 레퍼런스를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중소형 제품 역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앞으로 소상공인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의 매출액, 영업이익 계속해서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일시적인 매출 둔화 때문에 주가 하락했을 때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6만 원, 손절라인 4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좋은 비즈온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그리고 JB소프트 투자전략부 강성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탑 8 종목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8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웰크론 올라왔습니다. 1월 31일에 추천해 주셨고요. 수익률이 32%가 넘었습니다. 7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노바렉스 올라왔습니다. 1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32%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첨보가 올라왔는데요. 2월 2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37.6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MI텍 올라왔는데요. 3월 5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약 3주 만에 수익률이 무려 4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이청훈 본부장의 FNF 올라왔는데요. 2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42.5%가 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는데요. 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45.86%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 바이오 올라왔는데요. 3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56%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하츠 올라왔습니다. 2월 28일에 추천해 주셨는데요. 101.9% 넘으면서 노폭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혜민 연구원이 오늘 1위에 올랐습니다. 하체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2월 28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 현재 수익률이 100%가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해봐도 될까요? 네, 하트를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이제 목표가는 물론 지금 수익률이 이제 101%를 넘어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하트가 이 정도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요. 이 다시 하트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하트는 이제 벽산그룹 계열의 주방기기 이제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서울시 녹색 건축물 이제 설계 기준 시행 및 이제 황사 미세먼지 관련주로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가정용 레인지 후드 그리고 빌트인 기기 또 한기 시스템의 이제 관련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빌트인 기기나 그리고 주택 한기 시스템 이제 국내 공사 등에서 큰 매출이 나왔던 하츠라는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조명래 이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긴급 보고를 이제 받고서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이제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뜻에서 이제 강력한 대응과 지시를 이제 모습과 이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이제 위해 범부처 이제 총력에 대응해 이제 나서기로 하면서 하츠라는 종목이 좀 수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하츠는 이 국내 1위 이제 레인저 후드 업체이자 한기 시스템 부문 2위 업체이며 실내 공기질 관리에서 이제 특화되어 레인지 후드나 그리고 세대 한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정부가 공기질 개선을 이제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하면 실내 공기질 이제 종합 회사인 이 하츠가 최대 수혜주로 지금 봐주면서 이제 최근 수익률 100%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추천해드릴 당시 2월 28일에 이제 서울시에서 녹색 건축물 이제 설계 기준을 고시했고 그리고 건축물 증축 및 신축 그리고 리모델링의 경우 미세먼지를 95% 이상 필터링 할 수 있는 기계 이제 한기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큰 폭의 상승과 2월 28일부터 미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이제 하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 100% 이상 했다 해서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이제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이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한 이제 밝힌 미세먼지 대책이 추가 경정 예산에 이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 수혜주로 꼽히면 하츠가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금까지 언제까지 갈 수 있냐에 따라서 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이 기간은 이제 매도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새롭게 11,500원 또 익절가는 10,000원을 잡아서 수익을 이제 빠르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월 26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어제 코스피도 1% 넘게 그리고 코스닥은 2% 넘게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코스피는 0.1%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2140선 그래도 지켜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5% 정도의 상승세로 출발을 합니다. 730포인트까지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혼조세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0.14% 하락하면서 72,000원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LG화학도 강보합권, 현대차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기부터 10위까지 일단 LG 생활건강의 상승폭이 좀 눈에 띄는데요. 1% 이상 상승을 합니다. 현재 19,000원대 오르면서 14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포스코까지 현재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네이버가 1%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요. 이제 12만 7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는 0.3% 상승하면서 2,151포인트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733포인트까지 올렸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승폭이 좀 눈에 띄는데요. 1% 이상 급등하면서 7만 원대 다시 회복을 했고요. 7만 200원 선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도 현재 0.4% 상승하면서 22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한 모습 보여지고요. 신라젠이 현재 0.4% 상승하면서 6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7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이 0.5% 가깝게 상승하면서 6만 1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큰 움직임 없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9만 원대 다시 회복했고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제 16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HLB와 메디톡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지는 1% 이하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 전에요. 일단 오늘장 전략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 안혜미 연구원님, 이럴 때 좀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글로벌 경기 둔화 이제 우려가 이제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경기 지표에 좀 주목할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개최되는 이제 무역 협상도 이제 있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되지 못하고 결렬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중국에서 개최되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최근 중국에서 이제 미국이 제안한 일부 사안을 철회할 것이다라는 네. 보도와 함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유지를 좀 시사해 이제 불확실성이 네. 약간 높아진 것으로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편 이제 미국 장단기 이제 금리차가 좀 축소되고 있어서 네. 이 미국 이제 국채 금리의 변화 또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 이제 의원들이 이제 발언이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하다는 점과 이들의 발언으로 이제 달러 및 이제 국채 금리 변화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이제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좀 표현해 보자면 앞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네. 또 이제 미국 이제 경제 지표 등 우리 증시에 이제 영향을 줄 것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인해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의 안정세 반등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앞서 설명했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약간 국외 증시까지 포함하여 단기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종목군들로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원 팀장님께 오늘장 전략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뉴욕 증시가 급락하여 주초 국내 증시도 이제 충격이 예상되는데요.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제조업에도 PMI가 최저치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관망세가 낫죠. 지금의 코스닥 코스피의 상승은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차트상의 위치에서 하락보다는 상승을 그리는 게 나은 자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혜민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추천해드릴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한네트입니다. 이제 한네트 같은 경우에 한국 컴퓨터 지주 계열의 이제 점의 현금 자동화 기기 그리고 이제 무인 결제 기기 이제 키오스크 사업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이 동사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에 따른 무인 결제 기기 또 키오스크, 그다음 매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안에 및 이제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 심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인결제기기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여러 가게마다 이제 인건비 문제로 이제 인건비를 줄이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점원이 없는 이제 편의점이나 그리고 이제 햄버거 집에 있는 이제 패스트푸드점에 이제 이르기까지 무인 결제 기기가 이제 키오스크로 이제 주문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이제 인건비를 이제 절감하려는 차원과 또 비대면 이제 접촉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키오스크 시장이 이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나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운영했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인건비 상승을 이제 우려한 자영업자들의 이제 주문이 이제 밀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키오스크를 이제 렌탈 서비스 이제 때문인데 한 달 이제 최저임금에 이제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위에 이제 최저임금안을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2일까지 예정됐던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책 개편안이 이제 상정하지 못하면서 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도입에 대한 이제 불투명이 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3월 이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제 열리는 4월 5일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처럼 최저임금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키오스크 이제 관련주인 이제 동사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행보하다가 어제 약간 특이 이제 거래량이 좀 발생한 이제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오랜 행보를 이제 보인 만큼 점진적으로 추가 상승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이제 3,2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700원 제시해드리겠지만, 어제 같은 게 시간에 이제 급등한 이제 종목으로서 이제 목표가를 좀 상향해서 3,300원에서 3,5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해봐도 될까요? 지금 네. 이미 3,400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키오스크 관련주들의 이제 앞으로 이 임시국회를 지나고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 키오스크 관련주들에게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제 기대감이 부여된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이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이 한네트가 현금 자동화 지급기 또 무인 결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의 거래상으로 이제 급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이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봐도 이제 지금 매수하셔도 크게 나쁘진 않으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PCL입니다. PCL은 이제 면역 진단용 이제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그리고 제조 개발하고 이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가지 종류의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는 점과, 그리고 울핀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을 이제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다중 이제 면역 진단용 체외 진단 의료기기 업체로 수혈 전 혈액 이제 선별 스크리닝 또 신속 진단 제품 그리고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는 SG에 대한 항원 또는 항체를 3차원 방식, 3D 방식으로 인해 이 고정시킨 뒤 그 위에 이제 혈액 속에 항원이나 항체를 뿌려 이제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CJ캡 고유 기술을 이제 특별히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술은 이제 64개 질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이 이제 다중 면역 진단 플랫폼 기술로 이 향후 큰 폭을 이제 성장성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글로벌 시장의 빠른 고령화와 그리고 이제 감염성 질환 증가는 자연스럽게 의료비 사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과 그리고 스크리닝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체외 진단 시장은 구조적 성장기에 이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러한 가운데 동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주관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에 이제 면역 진단 키트 이 개발 기술이 최종 성공 판정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개발 목표는 3개의 종류 암 이제 예를 들어 간암, 췌장암 그리고 담도암을 이제 동시 진단 가능한 이제 면역 진단 키트 이제 개발 이었으나 실제로는 5종류의 이제 암으로 이제 구성되어 간암 그리고 췌장암 그리고 대장암, 전립선암 그리고 난소암까지 이제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면역 진단 키트를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존 종양 마커 정량 키트는 단일 마커만 이제 가능한 반면에 이 PCL이 개발한 키트는 5개 종양 마커를 한 번의 시험으로 이제 동시에 이제 정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3D 고정화 기술로 인해 이 기존 단열 진단에 비해 높은 고정약을 나타내며 그리고 진단 정확도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또 진단 시간의 단축과 비용 절감을 통해 10% 안팎의 이제 가격 경쟁력도 갖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반려동물을 위한 이제 AI 기반의 이제 맞춤형 푸드 큐레이션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핀과 함께 파트너십 계약을 이제 체결하여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양사는 이제 올핀의 이 반려동물 이제 건강 매니저먼트 서비스와 PCL의 수의사 이제 연계 서비스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생체 정보에 따른 400만 가지 이상 대응 가능한 맞춤형 영양 밸런스 그리고 레시피 제공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제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1년 동안 이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에 의해서 하락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부각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이제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1,5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9,200원 부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이 코오롱 글로벌을 이제 코오롱 그룹 계열로 이제 건설, 무역 그리고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업체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 기대감과 정부의 민자 사업 활성화 그리고 지원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둘 수 있겠습니다. 이 동사는 이제 올해 건설 부문에 이 고성장 성장뿐만 아니라 유통, 상사 그리고 부문까지 이익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2015년 이제 이후에 주택 부문 이제 신규 수주액이 이제 매년 1조 5천억 원 수준을 이제 유지해왔고 그리고 작년 말 이제 기준 이제 주택 수주 잔고도 한 5조 7천억으로 이제 향후 이제 2년에서 3년 동안 이제 유사한 매출이 지속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올해 신규 분양을 이제 11,261세대로 이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4,800억대 이제 공사인 새로운 이제 4구역을 비롯해 2,400억대 넷마블 제2사옥 그리고 이제 환경 부분 이제 해외 수주 등까지 내년 이후까지도 이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부문에서 BMW와 이제 AS를 주로 하면서 또한 이제 리콜 확대를 따른 이제 AS 부문의 매출이 확대되는 이 모습을 추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BMW의 코리아의 이 정책 변화 및 BMW X 시리즈 그리고 3 시리즈 등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자동차 판매 부문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사 부문에서는 이 상사 부문의 이제 매출도 전년 이제 사업 구조 조정 영향으로 소폭 이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이제 50%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최근 정부가 산업간접자본이라 해서 SOC라고 해서 이 대한민자 사업 이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수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이제 12조 이제 6천억 원의 이제 규모의 대형 민자 사업을 이제 13개를 오랫동안 착공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4억 이제 9천억 원의 이제 규모의 이제 민자 사업을 이제 11개 이제 착공 시기도 최대 21개월까지 단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내년부터 이 민자 사업 대상이 도로, 철도 등 53개 이제 시설을 해서 모든 이제 사업 이제 기반 시설로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이제 SOC 사업 활성화는 이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형 건설사에 이제 더욱 이제 긍정적이면서 13개 민자 사업의 연내 착공 추진으로 이 건설사들의 매출 인식 시기가 이제 명확해진데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11개 이제 민자 사업의 착공 시기가 이제 단축 역시 이제 올 하반기에 관련 이제 사업들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 기대감이 좀 크다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연내 착공 추진하는 1조 8천억 원 규모의 강명 서울 고속도로를 동사가 이제 주요 시공사로 이제 3분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주가는 최근 이러한 이유로 급등했다가 시장 흐름에 이제 조정 흐름을 잠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성장과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른 추가 기대감을 추후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러한 1차 목표가로 1차 목표가는 12,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9,5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연구원님, 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한일트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좀 전략 짜보면 될까요? 만약에 지금
네, 지금 만약 이제 한네트가 지금 상한가를 이제 기록했다고 이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네트 같은 경우에 조금 빠르게 좀 하시는 방법이 또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현금 이제 자동화 기기나 이제 키오스크 사업에 있어서 분명히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 네. 또 이제 이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본회의를 이제 상정해서 넘어간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한네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조금 더 중장기로 좀 가지고 싶다 하신 분들은 본회의를 통해서 좀 보시면서 결과를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또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규 진입은 좀 언제쯤 해보면 될까요? 네, 신규 진입 같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신규 진입은 이제 금일 제가 추천해드린 이 당시에도 이제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환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 이후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글로벌 증시는 세계 경기 둔화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그 각종 지표 부진과 미중 무역 전쟁 불확실성,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 등이 안전 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시키면서 증시 변동성 확대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시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이 맞지만 투자를 해야 한다면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하여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천할 종목들은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CIS입니다. 위 회사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이라고 하죠. 이제 한국 3호 스펙으로 상장한 2차 전지 전극 제조 장비 제조 업체고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며 시총은 1,300억으로 가벼운 종목입니다. 주요 산업은 2차 전지 전공정에 해당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주요 거래처로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 특이점으로는 올해 들어 흑자 전환을 완료하며 실적 개선 효과가 상당한 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300% 가까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일선과 21선이 이격도를 점차 좁혀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라 할 수 있고 중요한 점은 중국에 계속해서 수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 제조장비 공급 계약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서서히 몰리고 있고 지금 가치주로서도 테마주로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2,220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DNF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회사는 반도체 소자, 형성용 방막 재료와 반도체 메모리, 소자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기업은 현재 미 반도체주 강세 및 업황 개선 기대감 등의 상승이 예상되었고 중국 양회 기준으로 반도체 사업의 수출 증가 예상 기대감 등에 대해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의 반도체 사업 부양책으로 인해 반도체 업황 상승 사이클 예상이 되어 상승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기본적 분석상 특이점은 실적이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 매출액과 순이익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 BPS, EPS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 PER도 굉장히 낮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시장의 테마를 접목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가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됩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으며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주가의 방향은 개인과 외인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9,600원, 손절가는 8,070원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PNT입니다. 위 회사는 롤투롤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및 2차 전지 소재 생산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LG화학, 삼성 SDI, LG전자, 제일모직, SK이노베이션 등이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지금 매출처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위 설명과 같이 이 종목은 현재 2차 전지 테마에 속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 실적이 개선되어 상승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 보면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300%가량 증가하고 단기 순이익은 60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EPS는 3배가량, BPS는 2,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PER도 현저히 낮아지며 저평가되어졌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25일 증시 폭락으로 인한 좋은 추세 흐름이 살짝 꺾였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며 외인과 기관의 일시적인 이탈로 보입니다. 향후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며 외인과 기관이 매수로 포지션을 돌린다면 단기적, 중장기적 어느 기간이든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2,450원, 손절가는 1,650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CIS, DNF 그리고 PNT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섬입니다. 이 한섬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대감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여서 최근에 좀 상승세 이어나갔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네. 한섬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패션 이제 진출 이제 기대감에 대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섬 같은 경우에 여성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이제 주로 영위하는 이제 회사인데, 특히나 이제 이 한섬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백화점 계열의 패션 의류 이제 전문 업체입니다. 이 특히나 이제 사드로 인해서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발을 뺀 상황인데, 동사는 상반기 내에 이제 중국에서 대리상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오픈하면서 적극적인 중국 시장에 이제 공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현재 이제 프랑스에서 프랑스 파리에 대한 편집 매장을 이제 운영하고 이제 운영 중이지만, 중국을 비롯해서 뭐 미국이나 그리고 캐나다, 이탈리아, 홍콩 등에 이르기까지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8월부터 각국 백화점의 편집숍에서 주요 제품을 판매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17년 이제 동선 이제 브랜드 시스템에 이제 보시면 중국 백화점 등에 입점했을 때 이 당시 중국 소비자들 긍정적인 이제 반응을 얻은 바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이러한 기대감들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 상승 이제 가능성이 이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패션 같은 경우에 약간 이 내수 경기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은데, 이 주요 유통망이 이제 백화점의 실적과 그리고 상관성이 이제 높으면서, 특히나 이제 한섬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대백화점의 이제 그룹 계열의 이제 패션으로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목표가는 44,000원에서 한 45,000원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회계 의견이 현재 한정에서 적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이게 사실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한정에서 이 적정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그냥 문제를 인정했다는 건데, 사측에서. 네.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도 큰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아서 네.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적정으로 전환되어 정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외국인과 이제 또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15% 이상이었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세계 증시가 둔화되면서 외국인의 이탈이 커지면서 주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당기 순이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뭐냐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당기 순이익이 줄어든다는 거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이제 외국인의 이탈로 인한 하락과 이제 재무의 개선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또 이제 감사견이라는 이 풀리지 않은, 해소되지 않은 이 이슈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걸로 계속 하락을 조금 더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인데요. 다음 달부터 5G 서비스가 상용화가 됩니다. 어제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안혜미 연구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 다음 달 이제 5G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이제 수혜 기대감이 이제 약상승 흐르면서 상승 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4G 이제 서비스 개시 이후에 2년 동안 이제 동사의 주가는 저점 대비 약 3배 가까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5G 콘텐츠에 대한 이제 뭐 부실함이 있지만 서비스 초기에 AR, 뭐 증강현실, VR, 이제 가상현실 등 서비스로 이 개인 가입자들의 공략해 이동통신 이제 점유율 상승세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5G에 대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LG 플러스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네, 부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자면, 네. 이 4월에 이제 시작할 것을 이제 5G가 이제 여전히 기대감이 이제 모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G 같은 경우에 초고대역 이제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 기술인데, 이 4G LTE에 비해 70배 이상 빠르면서 이제 특히 이제 1km 반경에서 100만 개의 이제 기기,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500km 이제 시속 열차에서 자유로운 통신이 있는 만큼 많은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KT나 SK텔레콤 이제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 LG 플러스랑 거의 이제 유사한 이제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CJ 헬로 모바일 이제 인수로 인해서 많은 이제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고 금요일 이제 경제 현가도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점유율이 12%에서 25% 상승해 홈쇼핑 수수료 인상 그리고 콘텐츠 인상 비용 절감 같은 경우에 보면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지속적으로 끼칠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동사를 비롯한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면서 목표가는 17,000원대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인데요. 중국의 이 대기질 개선 정책으로 현재 수혜감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석탄 보일러를 좀 폐기를 하고 가스 보일러로 바꿀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 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모든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외인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국의 보일러 가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보일러 회사로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재무적인 부분을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BPS, EPS, 뭐 PER 같은 부분이 다 모두 이제 개선되고 있고요. 그래서 단지 이렇게 지금 제가 맨날 항상 강조하는 건데 수혜보다도 이렇게 테마를 편승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가치 자체가 좋은 종목이라서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특징 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그리고 JB소프트 투자전략부 강성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3월 18일에 추천해 주신 로보스타가 종가 기준,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24%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32,000원 터치했거든요.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우선은 홀딩 의견입니다. 제가 로보스타를 지난주 월요일에 추천드렸을 때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LG전자와의 사업 시너지 효과로 인해 올해 실적이 좋아질 측면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우상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네, 이번에 단기적으로 오른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지역에 방문하면서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 대통령 발표에 따라 주식시장 테마가 만들어지고 또 그 테마는 또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하면서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몰렸고 로봇 테마주로 강한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이번에 또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테마로 상승이 만들어졌지만 앞으로 기대에 맞는 실적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상향을 해서 34,000원, 최소 입찰가는 26,500원으로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뉴러스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블로어라고 불리우는 오페스 처리용 송풍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블로어 산업은 설비 투자 및 건설 산업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민감한 편입니다. 주요 판매처는 국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기 베어링 방식의 터보 블로어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래 세계 시장에서의 채택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동사의 경우 수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습니다. 추천드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수소, 전기차 생산, 로드맵 상향에 따른 자동차량 매출 대폭 성장 전망입니다. 2018년 전체 매출 비중이 겨우 3% 남짓했던 자동차량 매출이 올해부터 대폭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작년 12월 수소 전기차 생산량을 2030년까지 연 50만 대까지 증가시키고 수소 연료전지 생산 능력을 2022년까지 연 4만 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동사는 현재 현대차 넥소에 탑재되는 공기 압축기를 납품하고 있어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생산량 증가와 함께 비례적으로 매출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생산 계획은 6,000대에서 8,000대로 작년 생산량 대비 약 10배 가량 증가된 수입니다. 수소 전기차 구동 방식이 외부의 공기를 유입시켜 차체의 수소 연료를 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기 유입량의 스택 발전 효율과 더불어 수소 전기차 구동력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공기 유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공기 압축기 베어링 회전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 손실과 마모, 소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베어링 기술은 볼 베어링 기술입니다. 동사의 베어링 기술은 비접촉식 공기 베어링 기술로서 볼 베어링 대비 RPM이 약 1.5배가량 증가시킬 수 있으며 마모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소음 및 수명 개선은 획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매출과 신규 항공 부품 사업으로 모멘텀 확보입니다. 기존 블로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항공 사업 약 신규 수주도 미래에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입니다. 기존 블로어 사업은 14년 이후로 연평균 5%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의 대폭적인 환경 규제에 발맞춰 중국 수처리 시장형 블로어 수주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중입니다. 더하여 2020년, 22년부터 실적이 기여할 터키 F-16 전투기 환경 제어 시스템, 국제과제인 에어버스 헬리콥터 국산화 등이 있어 사업 다각화로도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측면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600원, 손절가는 5,6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뉴로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2144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갭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4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53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0포인트 뛰면서 출발했는데 현재 44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변동 없이 흘러갑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오늘 기관은 400억 원 넘게 그리고 외국인도 4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이 8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집니다. 삼성전자 1% 하락하면서 45,0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 이상 하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 하락세인데요. 72,000원대까지 내려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5%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LG화학만이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0.4% 빠지면서 여전히 12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이 오늘 1% 이상 빠집니다. 이제 19만 5천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주에 20만 원 선에서 출발을 했었죠. 현재 1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45% 상승하면서 33만 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5만 5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요, 1% 가까운 상승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1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런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연이어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이버가 하락 전환됐습니다. 현재 0.8% 가깝게 하락하면서 1,000원 빠진 12만 5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현재 0.3% 가깝게 상승하면서 72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요. 시작이 고점입니다. 9시 2분경에 733포인트까지 쭉 올렸다가요. 약 30분 만에 4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729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 그래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에 나옵니다. 기관이 129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76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다만 개인이 2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바이로메드가 현재 2% 강세로 흘러갑니다. 277만 7,200원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3월 달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었죠. 오늘 다시 한번 강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포스코캠텍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만 1,200원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신라젠까지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가 1% 넘게 상승을 합니다. 7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강합니다. 1.47% 상승하면서 다시 9만 원대까지 회복한 모습 보여지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드라마 제작사 인수로 현재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리포트 이어집니다. 그리고 매직독스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54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고요. 펄어비스도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16만 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 오늘 다시 한번 오릅니다. 0.36% 상승하면서 1,134원 선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시장이 좀 쉽지 않고 특별한 방향성이랑 주도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앞서 인터넷에 언급해주신 대로 수급적인 부분들도 딱히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어주 성격이랑 성장주 성격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통신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LG유플러스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통신주는 원래 방어주인데 왜 성장주의 성격까지 같이 있냐라고 이제 좀 보면은 아무래도 5G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크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내랑 그다음에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NDR을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크게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CJ 헬로우 인수 효과랑 그다음에 5G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컸고 일단은 그 IPTV 가입자 점유율 상승이랑 높은 성장성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CJ 헬로우 인수 쪽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규모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LG유플러스가 CJ 헬로우 인수 공시 이후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SK브로드밴드랑 T브로드밴드 합병 이 MOU 체결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했고 그다음에 KT그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합상 규제에 대한 논의 이제 확정이 되면은 딜라이브 M&A 이제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이제 좀 전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 유료 방송 그 구조 개편에 대한 공정이랑 방통위 이 시각이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는 이 이통 3사의 큰 M&A 부분들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마케팅 비용이 안정화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OTT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CJ 헬로우 쪽 인수 이게 이제 그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홈쇼핑 수수료 인상이랑 콘텐츠 절감 비용, 그다음에 결합 판매 가입자 유치 이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그 넷플릭스 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LG유플러스만 넷플릭스 콘텐츠와 이제 그 협약을 맺어서 20, 30대 위주로 이제 가입자 증가가 실질적으로 좀 나타나는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정말로 저도 넷플릭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분명히 시장에서의 그 이통 3사가 이 IPTV 쪽 가입하는 데서
분명히 중요한 그 선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CJ 헬로 쪽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G 쪽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이제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좀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캐펙스 증가랑 그다음에 배당 축소 우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 영향을 좀 받은 그런 부분들인데, 어제장 움직임 보면은 사실 외국인도 이제 좀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그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좀 매수가 좀 들어왔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5G 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기관 쪽은 이쪽을 좀 담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5G 같은 경우에는 뭐 AR이랑 VR 쪽에서 이제 B2C 쪽에 대한 점유율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예전에도 4G로 넘어갈 때 시장에서 큰 기대감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오픈해놓고 보니까 이익이 증가가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통사들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분명히 이제 새로운 그 가격 모델,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저들이 이제 그 가격 정책에 맞춰서 더 사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5G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무인 자동화나 아니면은 스트리밍 이러한 부분들에 훨씬 더 데이터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뭐 통신사 업체들 기업들에는 당연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연유 때문에 기관은 LG 플러스를 지속적으로 좀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장 시장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LG 플러스가 이 통신 3사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이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는 단연 탑픽으로 시장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 전략을 좀 보면은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U+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석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2월 12일에 이 ABL 바이오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66% 넘었습니다. 목표가 22,000원 가볍게 넘어섰거든요. 이제 좀 매도해봐도 될까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신규 바이오주들, 또 셀리버리와 쌍두마차로 지금 바이오주를 주도하고 있는 어떤 종목입니다. 외국인들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5월 말에 이제 벌어지는 아스코 거기 학회에서 이중항체 관련된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에도 편입되는 어떤 수급의 어떤 호전, 그리고 재료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시총이 이제 최근에 한 1조 한 3천억대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유입도 이중항체 관련되는 어떤 선도주로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 많이 올랐는데요. 계속 보유하시려고 하면 한 3만 원 정도가 안 깨지면 4, 5만 원까지도 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가느냐 쉬었다 가느냐인데 한 3만 정도 익절 정도 가격 생각하시면 지속 보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이 좀 우려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유럽 증시가 많이 이렇게 그 뒤는 혼조세를 마쳤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요동치는 않았어요. 독일 쪽에서 이제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부분이 나왔고, 이제 트럼프발 정치적인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후반에 나오는 미국 같은 경우는 4분기 GDP 발표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미중 무역 분쟁, 협상 관련되는 4차 고위급 회담, 그리고 주말에 나올 중국 쪽의 PMI 지표들, 이런 부분들 경제 지표를 통해서 정말 이제 경기 둔화 관련되는 경제 지표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제 지역 연준 총재들은 계속 나와서 심각한 거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구두선으로 이제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 너무 이제 시장에 놀라서 도망치기보다는 10월달에도 이렇게 빠져서 그다음에 1월달도 이렇게 빠졌는데 결국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에 관련된 논란은 계속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주식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탁 빠진다고 하면 1월달, 2월달 놓쳤던 분들은 오히려 이걸 호기로 생각하고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융자동화 기계 이렇게 시총 낮은 종목들 선언매 나오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주 흐름이 나오겠습니다만 좀 중기적으로는 1월달, 2월달 놓쳤던 부분들 오히려 기회의 시점으로 보시고 시장 어떤 바라보시는 전망 전략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계속된 바이오 추천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추천해드렸습니다. 바이오로메드 수익을 저희가 한번 챙기고 나왔는데요. 다시 또 최근에 한 30만 원 이상 갔다가 다시 또 27만 원대로 내려와서 어느 정도 한 10% 조정을 받았는데요. 바이오로메드는 유전자 치료제 신약 개발 업체인데 두 가지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2월 달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 로슈가 스파크라고 하는 FDA 유전자 치료제 1호 승인 기업을 무려 5조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시총이 2조였는데요. 지금 한 4조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유전자 치료제에 관련되는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 그리고 당뇨병 두 번째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관련되는 임상 3개월제 지원이 2월달 나왔는데요. 뭐 유효성이라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좀 더 효과를 보자고 확인해서 출시하자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진행된 부분이니까 전혀 이 부분은 뭐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제 4월달 말에 끝날 부분이 이제 7월달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 결과는 9월달, 10월달 한 4분기 정도 예상되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한 40만 원대까지도 봅니다. 임상 3상이 많이 승인된다면 이게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한 10조 정도 되고 미국 내에서만 이게 한 3, 4조 정도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어서 언맷 니즈가 굉장히 강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존의 하이자의 리리카 정도의 어떤 그거보다도 좀 더 노타해도 리리카를 대체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신약의 효과가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어떤 부분만 임상 3상으로 확인된다면 좀 더 기대가 큰 바이오로메드 신약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1년 전에 지분율이 한 2, 3% 되었는데요. 최근에 한 19%까지 지분을 올해 1월 달에도 1월 이후 지금 최근까지도 한 1,800억 정도 순매수를 한 만큼 외국인의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은 어떤 종목이 바이오로메드고 시총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신라젠 자체가 좀 부진한 흐름을 타고 꾸역꾸역 올라왔던 게 이제 바이오로메드인데요. 최근 또 조정을 해서 27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매수 전략은 27만 원 정도 매수고요. 목표가는 3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한 25만 원 정도로 대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